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상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에 대해서 복습을 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대학교 와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가우스 법칙이라는 겁니다. 가우스 법칙. 그러면 이 가우스 법칙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뭐 있어요? 전기선속이라는 걸 배웠죠. 전기선속. 전기선속은 뭐였어요? 전기선속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 반드시 면이 등장해야 됐어요. 전기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전기장과 면이 같이 도입되어야지만 전기선속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전기선속은 P하고 아래 첨자 E를 써주면 전기선속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기선속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무의 벡터에 대해서, 벡터장에 대해서 우리가 선속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무의 벡터장이 있는데 그걸 이제 대문자 V라고 한다면 그 녀석이 어떤 면적과 내적으로, 그렇죠, 내적으로 선속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요 선속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요 V에 대한 선속이 되겠죠. 이와 같은 벡터장이 어떤 면과의 내적으로 표현되는 게 이무의 벡터장 V에 대한 선속이 돼요. 그런데 요거는 특수하게 이무의 벡터장 중에서 전기장이죠. 전기장은 벡터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해서 어떤 면이 있으면 그 면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면의 넓이와 그 면의 법선 벡터라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면을 그리면 면이 이와 같이 있어서 그 면의 법선 벡터가 이와 같이 있고, 그렇죠? 전기장이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기장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그렇죠. 전기장의 크기가 바로 요 크기니까요. 전기장의 절대값이 2죠. 거기다가 요 면의 넓이가 A다. 그러면 그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요 단위 벡터, 요 법선 벡터의 단위 벡터죠. 걔하고 요 전기장의 단위 벡터하고의 내적이 바로 코사인 세타예요. 자, 요것이 단위 벡터가 R이라고 그러고 노멀 벡터, 법선 벡터의 단위 벡터가 요와 같다고 하면 요 값이 요 코사인 세타란 말이죠.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요와 같이 표현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우스 법칙은 뭐냐? 가우스 법칙을 얘기할 땐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개념이 폐곡면이라는 거예요. 폐곡면. 폐곡면의 폐는 뭐예요? 여러분들 폐문 됐다, 문 잠겨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지 마라 할 때 폐문이란 말 쓰죠. 예, 닫혀 있는 곡면이라는 거예요. 닫혀 있는 곡면은 어떤 곡면이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공이 있어요. 공이 있으면 공은 어떤 형태예요? 닫혀 있는 형태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풍선을 생각해봐요. 풍선이 이거 닫혀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면이 꽉 닫혀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폐곡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폐곡면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이와 같이 된다고 해보세요. 전기장이 우리가 고려한 어떤 가상의 폐곡면이에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곡면일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냥 내가 상상 속에 어떤 닫힌 곡면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닫힌 곡면을 이와 같이 뚫고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뚫고 들어가죠? 내부로 지나서 다시 이쪽에서 뚫고 나와요. 이와 같을 때 요거에 대한 전기 선속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좀 전에 계산했던 요거는 평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곡면이죠? 그러면 곡면에 대해서 우리가 법선 벡터를 어떻게 정할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면이 있으면
요 부분에서의 법선 벡터하고 요 부분에서의 법선 벡터는 서로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법선 벡터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고민이죠. 근데 우리 전기장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점전에 대한 전기장뿐만 아니라 어떤 연속된 구조가 있을 때 거기에 전화분포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죠. 그죠? 적분하려면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아주 작게 나눌 필요가 있죠. 뭘 나눠요? 공면을 나누는 거죠. 공면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가상의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죠. 어떤 공이 있어요. 근데 그 공을 어디다 넣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가지고 곤충 채집할 때 썼던 잠자리채와 같은 망에다가 넣었다고 하면 그 망에 풍선이나 공을 넣으면 이와 같은 게 보이겠죠? 그렇죠. 여기 눈금이에요. 잠자리채의 눈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자리채의 눈금이 아주 작다고 가정하면 매우 작은 평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거대한 관점에서는 이게 공면인데 그 면들을 굉장히 잘게 나눈 요 하나의 눈금은 아주 잘게 나눴기 때문에 평면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법선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평면이라고 이제 됐어요. 아주 잘게 만들었기 때문에 평면이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 상태로 이제 평면을 고려하면 법선 벡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평면에 대해서 법선 벡터는 지금 좀 전에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평면인데 반대 방향으로 그려서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평면은. 왜? 평면에 대해서 오른쪽하고 왼쪽은 완전히 대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선 벡터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코사인 값이 0도일 때랑 180도는 부호가 다르다고 했죠. 그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0도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작은 미소한 평면들마다 내 마음대로 정하면 답이 엉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의 뭔가를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어떻게 정하면 될지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바로 물리학을 배우는 까닭이에요. 어떻게 정하는 게 타당할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닫힌 공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닫힌 공면이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닫힌 공면은 반드시 내부와 외부로 나눈다는 그런 가정이 숨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폐국면의 내부와 외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면 이런 폐국면의 미소 면적들에 대한 법선 벡터는 내부에서 외부를 향하는 방향으로만 법선 벡터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만 법선 벡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안쪽을 향해서는 법선 벡터를 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작게 나눈 면들에 대해서 다 폐국면의 바깥을 향하는 방향으로만 법선 벡터를 정하면 이제 공평하죠. 정신없이 계산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법선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외부를 향한다. 그거를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전기선소 phi sub E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는 전기장이 있고, 그렇죠? 근데 아주 미소하게 나눴으니까 이제 그냥 A가 아니죠. 뭐가 돼요? 그렇죠. DA가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등장해야 돼요? 물론 내적이 등장해야죠. 왜? 전기성속은 벡터량이 아니라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 내적이 들어가요. 이거 끝이에요? 아니, 끝이 아니죠. 왜? 이게
D가 등장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적분이 나와야죠. 그렇죠? 이와 같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의 정보가 더 들어가야 되네요. 어떤 정보요? 그렇죠. 이게 닫혀있는 폐곡면이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려요. 아시겠죠?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게 뭐다? 닫힌 곡면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면적분을 하는데 여기 앞에 동그라미를 적분 표시에다가 그려주면 이게 닫힌 공간에 대한 면적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써요? 그렇죠. 면적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S를 써요. 알겠죠? 예. 그래서 면적분인데 닫힌 공간이다 해가지고 이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선속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이와 같은 폐곡면에 대해서 전기선속이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계산된 게 도대체 가우스 법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가우스 법칙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값이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가져요.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기선속이 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Q넷라는 값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럼 Q넷가 뭐예요 도대체? Q넷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겠죠? Q넷는 바로 이 폐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의 총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알짜 전하량이라고 얘기해요. 알짜다. 그러니까 네트라는 영어가 뭐에 대응하냐면 우리가 알짜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알짜 전하량이다. 알짜 전하량은 뭐라고요?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량의 총합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풍선과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풍선 내부에 알겠죠? 양성자가 3개 있고 알겠죠? 노란색으로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알짜 전하량은 얼마예요? 양성자 3개 있으니까 그렇죠. 요만큼이 있는 거고 전자가 하나 있으면 전자는 음전하니까 요만큼 있는 거죠. 기본 전하량의 3배고 얘는 기본 전하량은 한데 음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총합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알짜 전하량은 그죠? 기본 전하량의 2배가 되겠네요. 여기서 기본 전하량은 양수로 표현하는 값이에요.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양성자가 3개 있고 전자가 하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폐곡면이 있으면 그 폐곡면이 담고 있는 전하량의 총합은 얼마다? 그렇죠. 2배의 기본 전하량이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와 같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 했죠. 이 안에 전하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전하량들의 총합, 알짜 전하량에 비례하는 그와 같은 전기선속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분모에 있는 엡실론 제로죠. 이 엡실론 제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엡실론 제로가 의미하는 게 바로 유전율이에요. 근데 특별히 뭐의 유전율? 진공의 유전율이에요. 진공의 유전율. 알겠죠? 예. 지금까지의 얘기는 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공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쿨롱의 실험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진공의 두 점전하가 있을 때 어떤 전기력을 갖느냐, 어떤 정전기력을 갖느냐 하는 관점에서 계산을 했던 거예요. 알겠죠? 지금까지 얘기는 정전기학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내용은 전부 다
진공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유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전율이 뭔지는 앞으로 더 배우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유전율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유전율로 나누어준 것이 여기에 대응한다 하는 걸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더 이해해야 되냐면 전기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차원이 있죠. 전기장 단위를 생각하면 차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넓이를 거기다가 곱해요. 내정을 한다는 게 결국은 스칼라량을 만들면서 곱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값이 요거랑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엡실론 제로가 어떤 단위를 갖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죠? 전기 손속이 또 어떤 단위를 갖느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들 진짜 직접 해보세요. 어떤 단위를 갖느냐, 차원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유전율에 대한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걸 알았다 쳤을 때 우리가 요걸 한번 해봅시다. 폐곡면이 있는데 그 안에 전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값을 가져요? 전기손속은 0이 아닌 값을 갖겠죠. 여기 전하가 분명히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 전하가 들어있는데 지금 내가 0이 아닌 값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그 값의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될 수도 있죠. 전하가 들었어도 0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감안해야 돼요. 전하가 들었으면은 전기손속이 0이 아닌 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하량의 총합, 알짜 전하량이 0이 되느냐, 0이 되지 않느냐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에 전자 하나가 있어요.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둘러싼 여러분들 가상의 닫힌 곡면, 폐곡면을 상정하잔 말이에요. 상정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장은 음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방사상으로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폐곡면을 뚫고 들어가는 화살만 잔뜩 있죠. 그렇죠? 뚫고 들어가는 화살만 잔뜩 있어요. 그러면 뚫고 들어가는 화살은 방향은 이건데 여기 법선 벡터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법선 벡터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선 벡터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180도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음의 값이 나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전기장에 대한 전기선속을 계산하면 음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왜? 알짜 전하가 음의 값이죠. 왜? 전자 하나 들어갔으니까 음전하 하나가 딱 들어갔으니까 알짜 전하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선속이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유전율은 반드시 여기서 양수인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진공에 대한 유전율은 양수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양성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양성자가 들어가면 플러스 2니까 그때는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그죠? 폐곡면을 뚫고 나가는 방향이겠고, 그러면 법선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죠. 양의 값을 가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그게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그죠? 알짜 전하량이 양성자 하나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양의 값을 갖고, 유전율도 양의 값을 가지니까 이야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유전율이라는 것이 어떤 값하고 연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값하고 연결되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그죠? 쿨롱엠에서 나왔던 계수 K2하고 연결돼요. 이 값이 사실은 4파이 곱하기 엡실론 제로분의 1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책에 써 있었죠.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이와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런데 얘가 뭐였어요? 얘가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 그리고 제곱미터 나누기 제곱 쿨롱이죠. 그러면 엡실론 제로는 어떤 단위를 가지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의 역수들의 단위를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엡실론 제로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4파이 k 2분의 1로 계산되니까 그 값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은 쿨롱의 제곱 나누기 뉴턴 제곱미터 이런 값을 가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책을 찾아보면 엡실론 값이 얼마냐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마이너스 12승. 이와 같은 값을 가집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제곱 쿨롱 퍼 뉴턴 제곱미터. 이와 같은 단위를 갖는 물리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다? 바로 진공의 유전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생각했던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점전화가 여기 있으면 점전화를 둘러싼 폐국면은 이무의 폐국면을 여러분들 다 가상의 폐국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도 뭐를 상정할 수가 있냐면 대칭성을 생각해서 우리가 방사상으로 전기장이 뻗어나간다고 했으니까 폐국면을 공 모양의 폐국면을 가진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구면이 되겠죠. 구면이 되겠어요. 구면이 있어요. 구면이 있고 구면의 중심에 전하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구면이에요. 구면하면은 무조건 뭘 생각해야 돼요? 반지름이 있어야죠. 반지름 R인 구를 상정해 봐요. 알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제 전기 선속을 계산할 수가 있죠. 구면에 대한 전기 선속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면 이것은 법선 벡터 방향하고 R 방향하고 다 맞아 떨어지죠. 법선 벡터 방향이 다 R 햇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하고 나면 대칭성 때문에 전기장이 크기만 고려하면 전기장이 어떻게 돼요? 이게 2 곱하기 R 햇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DA는 어떻게 표현돼요? 이거는 DA에다 그렇죠? 뭐가 돼요? 이것도 법선 벡터 방향이 전부 다 R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얘하고 내적하면 R 햇 내적 R 햇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요 면이 뭐예요? 그렇죠. 구면이에요. 구면. 반지름의 R인 구면이에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답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요 겉면적을 곱한 4파이 R 제곱 그죠? 곱하기 2가 되죠. 맞아요? 이 계산은 왜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온다고요. 왜? 법선 벡터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모두 다 어느 방향을 가리키니까 그렇죠. R 방향을 가리키는 대칭성을 갖고 있어서 공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쉽게 나온다고요. 그와 같이 계산한 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바로 이 값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죠? 가우스 법칙에 따르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엡실론 제로분의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스몰 q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몰 q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알짜 전하가 스몰 q가 되죠? 그와 같이 되면 이제 뭐가 돼요? 2가 결국은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뭐가 돼요? q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죠? 여기서부터 그와 같은 관계식을 얻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얻어낸 점전화 Q의 전기장이 이와 같이 됐죠? 그 값이.
요 모양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요 모양하고 뭐 요거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해야죠. 그렇죠?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죠. 요게 성립해야 되죠. K2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그죠? 이럴 때 배울 때에는 그냥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로 배우지 않고 비례상수는 그냥 K2다 하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 오니까 가우스 법칙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 때문에 이와 같이 4파이 엡실론 제로가 분모로 들어간 형태로 바꿔서 배우는 게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이와 같이 점전화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공 형태의 폐곡면을 잡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공의 겉면적이 4파이 r 제곱이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4파이가 계속 등장해야지 쉽게 약분이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4파이가 늘 들어가는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K2 대신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비례상수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폐곡면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그 폐곡면 내부에 전하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선속에 대한 개념이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선속이라는 것이 바로 전기장 2하고 면 벡터하고의 내적으로 표현되는데 닫힌 곡면이기 때문에 적분 표시를 이와 같이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그죠? 면적분을 한다. 영어로 surface니까 S죠? 그와 같이 되는데 그 값이 어떻게 된다? 예, 그 닫힌 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의 총량을 분자로 하고 그것을 유전율로 나누어준 값하고 일치한다 하는 것이 바로 가우스의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전하가 여기 있어요. Q가 여기 있는데 내가 가상의 폐곡면을 여기다 잡았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전기장이 여기를 그냥 뚫고 지나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화살 개수하고 나가는 화살의 개수는 반드시 어떻다? 같다. 들어가는 화살의 개수를 양수라고 보고 나가는 화살의 개수를 음수라고 보면 그죠? 같은 개수가 들어가고 같은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전기선속은 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근데 가우스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닫힌 곡면 안에 전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전하가 닫힌 곡면 안에 전하가 하나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R자 전하량이 0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선속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쪽 관점에서 봐도 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하는 여기 있는데 전하를 품지 않은 닫힌 곡면을 상정하면 그 닫힌 곡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선속은 얼마다? 0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종류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넷 전하가 양수인 경우, 넷 전하가 0인 경우, 그죠? 이 R자 전하 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그죠? 전기선속이 달라지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여기 이제 양전하가 들어 있어서 Q 값이 양수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뻗어 나가는 뚫고 나가는 전기장만 있죠. 그럴 때는 전기선속이 양수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와 같이 음전하가 있어요. Q 값은 양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전체는 음이죠. 이 경우는 어떻다고요? 무조건 들어가는 화살만 존재하죠. 나가는 화살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지금 R자 전하만 따지면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나가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화살의 총량을 따지면 들어가는 화살이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때는 전기선속이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를 생각해 봅시다. 전하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그 총합은 0이에요.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요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우에는 전기장이 어떻게 돼요? 예, 이와 같이 이렇게 되죠. 그죠? 나가서 들어가고 나가서 들어가고, 그래서 나가는 개수하고 들어가는 개수가 같아요. 여기는 플러스 전하 Q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총합이 0이잖아요. 알짜 전하가 0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 뚫고 나가는 개수하고 뚫고 들어온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 선소 값은 0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주면 가우스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